네, 오늘 2회 주제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인데 SK하이닉스 대단하네요. 5.7%까지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7만 4,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최고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AI,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한 내용들이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 일상 시험에서 맞죠? 임상 일상에서 굉장히 또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좀 도출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 위고비가 아닌 이제 새로운 임상 일상에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이제 최근 테슬라의 이제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아미크레틴이라고 하는 일상 시험에서 이제 12주 후에 참가자들의 이 체중 감소가 무려 한 13% 정도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빨리 좀 이런 것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 살이 너무 쪄가지고 고민인데 전 분명히 별로 먹지 않는데 자꾸 몸무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네.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에 위고비가 한 6% 효과라고 하니까 거의 2배의 효과를 그러네요.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얘기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상을 시작을 해서 이제 26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결과 대상 자체가 조금 적은 범위였었고 이제 아직 일상이니까 좋은 소식이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고 사실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결국 메인은 AI 반도체와 이제 비만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비만 관련 치료제들의 주가가 아직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이제 3, 4월 제약바이오가 좀 시장이 좋을 거라는 가정하에 분명 우리나라도 같이 흐름을 갈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만 관련해서 GLP-1 여러 가지 키워드가 항상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딱히 특별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약간 애매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 이 일상 시험에 있어서의 뭔가 의미 있는 행보. 근데 아직 2상, 3상 가려면 길이 너무 멀었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을 보면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처럼 막 수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이들의 계획을 보면 거의 2년 안에 2상이랑 3상까지 좀 마무리가 되려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더 이제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LVMH라고 명품 기업 아시죠? 명품 네. 만드는 원래 참 이제 그 좋아합니다. 브랜드가 유럽에서 이제 가장 높은 시총을 좀 차지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노보노디스크가 그 자리에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까지도 이제 제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네. 이 비만이 이제 단순히 이제 신드롬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하셔야 되는 좀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제대로 지금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도 시작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네. 그동안에 이제 안 돼가지고 서랍에 넣어둔 게 좀 잘 걸려서 이제 좀 엮인 거지. 그래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펩트론조차. 그러니까 펩트론이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죠. 기존에 한번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약 효과가 10일에서 15일밖에 안 가는데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하면 수배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제 대규모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도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GLP-1 단일 기전, GLP-1에 여기 이제 복합 기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나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테스트가 스타트했다라는 기업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시간을 두고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나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는 동아ST가 최근에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의견. 한미 그룹주도 이제 보긴 해야 되겠으나 동아ST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경구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먹는 거. 근데 아무리 그 약이 좋아도 내가 매일 배에다가 주사기를 찔러야 되면 불편합니다. 무섭죠.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당연히 매일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찌를 때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반대인 게 왜요? 피부과 그 아픈데 아니, 매달 근데 가셔서 스스로 하는 거랑 가서 받는 거랑은 또 아니, 달라요. 살 빼고 싶죠? 너무 빼고 싶죠. 네. 아니 그래서 뺄 살은 없지만 경구용이라는 것 자체에 시장에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 경구용으로 갔을 때 가격이 굉장히 싸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서 경구용으로 갔을 때는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더 좋은데 가격도 더 싸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뭐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GLP-1 연구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소위 대형사 중에서는 연구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빨리 여기 진입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먹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밥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근데 약까지 먹으면 이게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웠는데 이번 노보노디스크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서 시장이 더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다양한 비만 치료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서도 우리 또 김태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테이버 교수 네. 아까 뭐 동아ST도 말씀하셨고 한미약품도 얘기했는데 가장 그래도 뭔가 선두 자리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뭐 한미약품입니까? 동아ST랑 한미약품을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GLP-1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선두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좀 같은 비슷한 GLP-1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시라고 하거든요. 지방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 관련된 치료제가 어찌 보면은 발전해서 다이어트 시장까지 진출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그리고는 여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요거는 하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미 화이자가 임상 2상까지 갔었고요. 네. 실제로 먹으면 살이 빠졌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울감이라던가 맞아요. 다른 부작용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을 먹든 굶든 간에 우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네.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것도 부작용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요 우울감이 됐든 이러한 기분 뭔가 우리가 이 멘탈적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맞는 주사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받고 그리고는 이거는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임상 쉽게 통과할 겁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가 이 부분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 화이자랑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모두가 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못하는 이유는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과정이 힘든 거를 우리가 약간 입안에 뭐가 났을 때 알보치를 바르듯이 네. 이거 주사를 맞아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확 압축해가지고 내가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지고 모든 걸 감안하고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 약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가 네. 모든 벽을 뚫고 모든 부작용과 그런 걸 뚫고 네. 성공하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건가라는 거는 선점 효과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뭔가 이제 호르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약을 먹으면서 약만 먹으면 안 빠져요. 약 먹고서 뭐 밥 엄청 먹으면 살이 당연히 안 빠지죠. 그래서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원인인자를 어떻게 구분해내느냐도 중요한데 갈 길은 먼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비만 우리가 지금까지 미용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비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미국에서는 비만 때문에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가 가장 수혜를 받는지 옥석을 잘 가려보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 제조를 해야 돼요. 제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인프라. 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GLP-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이게 비만 쪽으로 가서 그런데 원래 네. 시작이 그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뇨약에서 시작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GLP-1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주변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중성지질과 관련돼 있는 거의 모든 병, 소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병에 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약제가 동일한데 당뇨병으로 약간의 성분 변화로 인해서 당뇨병 약으로 쓰던 걸 그대로 비만 치료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뭐 저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거의 만병통착처럼 맞아요.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지금 한미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효과가 1세대 약과 거의 비슷하다 정도입니다.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마운자로나 그 이후에 나오는 약들은 거의 3세대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시죠. 김정효 교수입니다.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에도 기회가 올 것이다. 김태성 교수는 각 기업 개별 이슈에 더 집중해보자. 윤혜리 교수 정고점 재도전해볼 만한 펩트론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테이버 교수는 경구 복용 다이어트 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